우리 아이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타고나기도 하지만 또 경험에 의해서도 연계성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영역으로서 바라보는 연계성들이 있는데요. 학습 능력을 보고 싶으면 엑셀러 진단 검사인, IQ 검사인 엑셀러 진단 검사가 있고요. 그런데 IQ가 똑같이 130인데 아이들이 학습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UNI 검사가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UNI 검사는 업레이즈 인프루브 검사인데 학습 성격 유형 검사와 학습 행동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격으로는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이 있고요. 이제 행동형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검사를 하러 올 때부터 자유롭게 앉아 있고 또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규율을 갖지 않고요.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검사를 할 때도 조금 마음 편하게 느낌에서 오는 그런 행동형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사학가가 될 대성가이기도 하고요. 또 규범형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굉장히 과제를 잘해오고요. 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순서대로 합니다. 다이어리를 가장 잘 써와요. 근데 어머니들이 이 규범형이 전교 1등을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탐구형들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질문도 많고요. 검사를 하면서도 왜 이 검사가 필요하냐, 또 비판적 사고가 있어서 왜 이 검사를 통해서 나를 뭘로 판단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호기심에 대한 지식 탐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상형이 있는데요. 이상형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앉을 때도 성격이 예민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교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서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이 친구들은 너무 규범형보다 좀 자유롭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이 뭔지 물어보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4가지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섞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동 규범형, 규범 탐구, 또 어떤 친구는 행동 규범 탐구형, 탐구 이상형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수학 점수 50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달라요, 방법들이. 행동형은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50점? 별거 아니네. 규범형은 자기 탓을 해요. 어떻게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 그러면서 자학을 하고요. 또 탐구형들은 왜 시험지가 이렇게 나왔냐, 시험이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형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선생님한테 미안해합니다. 더 웃긴 거는 친구가 40점 맞았다면 안도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이제 행동 유형 검사가 있어요. UNI 속에서 성격이 있으면 행동 유형 검사가 있는데 반항형이 있고요, 암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애골형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대부분이 암벽주의자형이면 괜찮지 않냐, 성취 동기가 너무 높죠. 근데 이 친구들은 사소한 거에 틀리거나 굉장히 도전이 너무 어려우면 실패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또 반항형이라 해서 학습 동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MLS를 통해서 어떤 학습 동기가 낮은지,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한지, 내적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요. 또 잡념형은 학습 외적인 불안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형인데 이 친구들은 불안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반항 잡념이 나오면 사춘기가 좀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학습 방법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만족형은 지금 현실상 굉장히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친구는 70점인데 만족형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보면은 행동형이어서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지 않는 만족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형은요, 학습 장애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자기 거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진 않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형은 제가 또 심리 상담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또 애골형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학습, 성격 유형하고 합해가지고 행동 유형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이를 판단해야지만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지도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형 아이들은 시간이 굉장히 집중력이 짧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행동형 아이에 규범형 어머님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공부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다. 너무 짧은 시간 공부한다. 이 친구들은 저희 아들도 행동형인데 20분 공부하고 10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기. 이러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요. 또 통제권을 엄마가 주는 것보다 아이한테 주게 되면 본인이 학습 능력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요. 이 친구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학습법이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 하니까 칠판에다 쓰고 엄마한테 설명해 보라 했더니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범형 친구들은 단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배우는 것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심화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기억력이 낮다고 생각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는 자꾸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반복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왜 시험 공부가 점수가 안 나온지에 대해서 실패 분석을 꾸준히 해야 하고요. 순차적으로 구조적인 강의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른 공부 방법들을 알려주어야 하고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보다는 존중받는 느낌으로. 그래서 규범형들은 어느 학원을 가도 잘하긴 하지만 학습 효율에 따라서 심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줘야 합니다. 최근에 규범형의 친구가 3등급을 했었는데 1등급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방법은 탐구형의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탐구형들은 하나를 알면 끝까지 알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의 탐구가 넓고요.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굉장히 질문하기를 좋아요. 그래서 탐구형들은 학원을 다니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든지 클리닉 수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토론식 형태의 학원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제가 탐구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이종만 원장님께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탐구형들은 가학고나 영재학교에 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종만 원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 굉장히 성취욕을 느꼈다고 많은 답변을 들었고요. 이 친구들은 미리미리 선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형 애들은 제가 우리 학원을 설립하면서 이상형 애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은 대형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소수 정예 학원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의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못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형들은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체계적이고 굉장히 아이한테 창의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공부가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학습 지도 방법이 다른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저도 우리 큰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들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습 성향과 학습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우리 아이에 맞는 맞춤형 학원을 보냈더니 학원 다니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또